안녕하세요. 알쓸맥자 뷰나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새해 잘 맞으셨나요? 2024년 드디어 시작됐고요. 오늘은 1월 9일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녹음을 못했어요. 저희 매장에서 워크샵을 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소매업답지 않은 일을 몇 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워크샵이에요. 보통 뭐 맥주 펍이나 이런 어떤 소매 음식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조금 쉽지 않죠. 왜냐면은 한 3일 정도 이제 매장을 비워야 하거든요. 매출에 대한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솔직히 좀 하기 힘든 일이 이 음식 소매업의 워크샵 같은 건데요. 근데 저는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전 직원을 데리고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이죠. 2023년에는 저희 대만을 2박 3일 좀 갔다 왔고, 올해 2024년에는 그냥 새해가 되자마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가 좀 부담이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와, 돈은 비슷하던데? 전체적으로 쓴 돈은 대만이나 제주도나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근데 제주도는 어쩌면 좀 시간적인 좀 여유가 있어서 좀 좋았고, 제주도를 갔다 왔고요. 전 직원들 다 데리고 모시고 제주도를 다녀오느라고 저번 주에 녹음을 못했습니다. 근데 맥주 관련해서 좀 보러 다니려고 했는데 제주도가 몇몇 양조장들이 있죠. 크게는 이제 제주 맥주라고 하는 가장 큰 양조장이 있고, 그 다음에 맥파이가 있고, 고부르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군데 더 있어서 한 4군데 정도 양조장이 그래도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 맥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예 그 제주 맥주 양조장이 오픈하기 전에 그때 제가 가서 그 투어 코스 있잖아요. 제주 맥주 투어 코스. 그거를 제가 좀 자문을 좀 해줬거든요. 미리 돌면서 얘기도 좀 해주고 미리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논의도 해드리고 뭐 그런 자문을 해서 익숙한 공간입니다. 이번에 저희 가서 투어는 안 했고요. 제주 맥주 가서 맥주 한 잔 마시고 왔는데 근데 제가 직원들을 모시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운전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맥주를 못 마셨고 대신에 제주 맥주에서 나온 이번에 무알콜 맥주가 있더라고요. 누보라고. 그거를 생맥주처럼 마셨어요. 그런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아주 괜찮은 무알콜 맥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무알콜 맥주 하면은 몰트에서 올라오는 약간 끈적거리는 느낌의 단맛과 뭐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몰트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 단맛도 조금 있어서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맥주와는 좀 다른 느낌의 무알콜 맥주들이 원래 전통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 하면은 좀 깔끔하고 뭐 탄산감도 많고 단맛도 좀 어설게 청량한 느낌을 보통 머릿속에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런 걸 떠올리고 무알콜 맥주를 마시면 그 몰트 특유의 향과 단맛 때문에 좀 이질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요즘 최근에 나오는 무알콜 맥주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없앴죠. 근데 이번에 제주 누보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무알콜 맥주의 특유의 그 몰트의 느낌들을 굉장히 잘 억제를 했고 그 다음에 약간 시트러스한 느낌들 그게 모르겠어요. 제주 감귤이 들어가는 건지 호불호 내는 건지 제가 뭐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약간 시트러스한 느낌들이 뒤에 깔리면서 굉장히 청량하게 넘어가는 그 제주 맥주에서 이번에 누보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병이 있었으면은 우리 매장에도 한번 팔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까지 괜찮았던 무알콜 맥주였고 아마 뭐 마트나 편의점이나 뭐 이런 데서 무알콜 맥주를 구매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뭐 저는 서슴없이 그 제주 누보를 고를 것 같습니다. 그 양조장을 바라보면서 맥주를 마셨는데 거긴 뭐 저도 종종 가봐서 아주 익숙한 공간인데 그대로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오면 제주 맥주는 들려서 뭐 맥주를 한 잔 마시든 투어를 하나 하든 그런 코스가 정착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쉽죠. 제주 맥주는 좀 그렇게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주도의 아주 프리미엄 맥주로 포지셔닝을 해서 왜냐면 사람들이 오거든요. 오면 또 좋아요.
예, 그 양조장의 환경이 많이 좋고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어떤 톡톡 튀임, 예전에 제주 맥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톡톡 튀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돈을 충분히 이 맥주가 한 잔에 8,000원, 9,000원이든 한 잔을 충분히 내고 먹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는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뭐 코로나 때 편의점 네캔으로 전락을 하고 또 상장을 하면서 오히려 회사가 조금 안 좋게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 상장을 하면 오히려 거기서 더 추진력을 얻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상장한 게 오히려 독이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뭐 그런 안타까움이 드는 곳이 제주 맥주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재무 상황을 보면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든 자구책을 좀 잘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맥파이는 쉬는 날이어서 못 갔고 그 다음에 제가 고부루를 갔습니다. 고부루는 처음 간 거였거든요. 고부루는 그쪽 서귀포 쪽에 있더라고요. 서귀포 쪽에 이제 뭐 가면서 일부러 들렸죠. 일부러 고부루 갔다가 거기서 뭐 서귀포 그 시장 가서 뭐 회도 사고 뭐 그랬었는데 고부루는 약간 멕시칸 스타일로 이제 인테리어를 쭉 하셨더라고요. 음식도 멕시칸 스타일의 음식들이 꽤 있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그래서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는 솔직히 뭐 한국 사람들보다는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할 만하겠다. 안에 들어가면은 그 미국 웨스턴 스타일의 인테리어, 전형적인 웨스턴 스타일의 인테리어들이 쫙 있는 그런 어떤 인테리어였고 맥주는 바로 그 캔실링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테이크아웃은. 그래서 뭐 다 사서 먹어봤고요. 어쨌든 좀 그렇게 양조장과 맥주 투어를 좀 했고 좀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제주 성산 프리츠라는 카페 아시죠? 마포 공덕동에 있잖아요. 1호점이 그 프리츠가 이 커피 쪽에서는 또 대단히 성공한 또 브랜드이잖아요. 그 프리츠 이제 이사님께서 김도현 이사님이 저희 비어도슨트 또 출신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 맥주 관련해서 저랑 많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번에 프리츠에서 맥주가 하나 나왔어요. 올드독이라고 하는 맥주가 나왔고요. 맥파이랑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야겠죠? 맥파이랑 만들었고 예전에 맥파이로 만든 그 커피 맥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프리츠에서. 근데 그때는 이제 프리츠라는 어떤 브랜드가 잘 반영이 되지 않은 커피 맥주는 맞는데 뭐 라벨이나 이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프리츠의 그 힙함이 좀 묻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올드독 같은 경우는 엠버라거예요. 커피가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엠버라거 올드독이 프리츠다운 느낌이 좀 더 있더라고요. 뭐 저도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프리츠가 커피 회사이긴 한데 프리츠에서 만드는 맥주가 꼭 커피가 들어가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대부분 이제 커피 회사가 맥주를 만든다 그러면 커피가 들어간 맥주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프리츠가 커피 회사긴 하지만 또 하나는 브랜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딩에 또 굉장히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프리츠에서 만드는 맥주가 프리츠의 철학과 정신과 문화를 반영하는 맥주면 됐지 거기에 꼭 커피가 들어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때 잠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어쨌든 올드독이라는 맥주를 마셨는데 생맥주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게 완전 구릿빛의 라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엠버라거처럼 좀 진한 엠버색이 아니고 완전히 이제 밝은 엠버색이에요. 그러니까 딥골드하고 엠버 중간에 구릿빛, 우리가 보통 코퍼라고 하는 색깔의 맥주였는데 굉장히 밝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색을 갖고 있었고 맛도 굉장히 깔끔하고 청량하게 넘어가는 그다음에 밸런스 쓴맛과 단맛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서 아주 음용성 있게 넘어가는 그런 라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모금 딱 마셔보고 와 이거
와, 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또 옆에는 성산 일출봉 보이고 또 날씨가 좋았거든요. 그때 햇빛은 막 창을 통해서 막 쏟아지고 너무너무 이쁜 환경에서 광경을 보면서 그 올드독을 마시는데, 야, 이거 한 잔 다 먹고 그냥 어떻게 하지 할까 하다가 이제 어차피 그러면 안 되니까 한 모금 딱 맛만 보고 안 마시고, 거기 이제 캔으로 또 팔기 때문에 그 왕창 사가지고 와서 숙소에서 마셨습니다. 또 서울까지 가져와서 마셨는데, 그 성산 프리츠의 올드독, 요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전 좋았습니다. 라벨 디자인이 약간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그 프리츠 가시면 알겠지만 프리츠의 굿즈들이 굉장히 또 좀 힙하고 레트로스러운 그 굿즈들이 많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그런데 라벨은 약간 그렇지 않아요. 라벨에 차라리 그 물개 그 프리츠 로고가 좀 딱 들어가고 약간 레트로로 바꾸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선 또 너무 제주도의 느낌을 좀 강조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하나 좀 아쉬웠습니다. 이름도 올드독보다는 조금 더 프리츠의 감성이 들어간 이름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건 어떤 프리츠 맥주니까요. 다음에 조금 리뉴얼을 하실 때는 그렇게 좀 리뉴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협회와 알쓸맥잡 이 방송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한 시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노래는 넥스트 신해철의 라젠카 세이버였었고요. 제발 우리 좀 구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제발 라젠카가 우리 대한민국을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도 역시 넥스트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좀 더 희망적인, 그래도 희망을 좀 갖자, 이런 의미에서 해외에서 소년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신해철의 이 마지막 목소리, 너무 뭐 그립죠. 뭐 저희 세대, 특히 X세대를 불리던 저희 40대들은 신해철은 거의 좀 음악 쪽에서 정신적 지주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가장 충격받았던 이제 때였죠. 첫 번째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갔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는 신해철 마왕이 돌아가셨을 때,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많은 충격을 좀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양주를 그냥 어떤 종류인지도 모르고 그냥 꺼내서 마셨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좀 희망찬 2024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저희 협회, 제가 정말 올해는 욕심을 좀 많이 냈어요. 원래는 매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고, 그래도 계획했던 것들을 꽤 많이 이뤄왔거든요. 저희 협회가 2018년에 처음에 설립이 돼서 이제 횟수로 6년째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도 꽤 많은 일들을 해왔고, 또 성과도 있었고, 또 협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원래 처음부터 저희가 기획을 안 했기 때문에 서서히 성장하자라는 생각으로 협회를 만들었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해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협회잖아요. 협회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세미나와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좀 하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19년인가 저희가 이제 한번 했었고, 그런데 2020년이었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못했던 게 조금 하자고 막 했다가 뚜껑 꼈던 게 코로나 때문이었죠. 코로나 2년 동안 뭐 온라인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동력이 안 생기더라고요. 또 협회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맥주 쪽에 관련된 것들을 1년에 한 번이라도 같이 모여서 뭐 세미나도 하고 전문성을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것들은 그래도 꾸준히 진행을 해왔었는데 그 부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을 좀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건 그러죠. 그럼 우리 협회에 있어서 우리 협회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협회의 전문성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으로 귀결이 되는데요. 근데 결국은 정체성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맥주의 전문성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죠. 맥주만 하더라도 뭐 어떤 뭐 지식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양조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뭐 테이스팅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되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 저희가 앞에서 저희의 정체성과 전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립이 잘 안 됐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협회가 생긴 지가 아직 이제 5년, 이제 6년 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가 중간에 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크게 치열하게 고민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년에 많이 고민을 좀 했고, 결국은 생각한 게 일종의 이제 맥주 세바시인데, 우리 협회의 가장 큰 전문성, 그리고 우리 협회의 정체성은 결국은 이제 맥주 인문학이거든요. 맥주 문화잖아요. 맥주 문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맥주 교육도 하고 테이스팅도 하고 여행도 하고 책도 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맥주 문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결정한 거는 아직 요게 저희 이사회에서 통과는 안 됐고 저희 사단법인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다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계획과 기획을 하면 저희 이사회에서도 통과가 돼야 되고, 또 저희 정기총회에 가서도 또 통과가 돼야 돼요. 또 왜냐면은 각 행사마다는 예산이 있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1인 1표를 갖고 계신 또 정회원들의 동의를 구해야지만 또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은 제가 생각한 기획은 일단 맥주 인문학 세바시 같은 거죠. 가칭입니다. 저희가 우리 협회의 정체성은 맥주 문화다. 맥주 문화를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제일 잘하는 일이고, 그걸 통해서 맥주가 세상에 좀 이롭게 하는 일을,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일을 해보자 라는 게 저희 협회의 이제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1년에 2번 정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맥주 인문학 오픈 강연이라는 것들을 한번 했었어요. 코로나 전에, 당연히 코로나 전이어야겠죠. 그때 굉장히 많이 큰 호응이 있었고 사람들도 오셨고 재밌었거든요. 그런 거죠. 예전에 했던 저희가 맥주 인문학 오픈 강연을 조금 더 틀을 세우고 전문성을 강화를 해서 맥주 인문학 세바시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30분 강연을 한 3꼭지 정도 가시려고 하고요. 강연은 한 25분에 30분이니까 되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인터미션을 가지면서 맥주도 마시고 음식도 먹으면서 그 오신 분들하고 맥주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 공간은 맥주로 가득 찬, 맥주 문화로 가득 찬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올해 가장 큰 기획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6월과 10월 두 번 정도를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맥주 인문학 강연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 번도 안 하셨지만 이번 기회에 맥주에 대한 나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저희가 물론 저희 협회에 소속이어야 됩니다. 협회에 소속이셔야 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우리가 했었던 맥주 문화가 있는 밤, 혹은 맥주 인문학 콘서트, 맥주 인문학 세바시, 이런 어떤 이름 중 하나를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대관하고 맥주 협찬도 받고, 그래서 한 20명에 30명 정도 이렇게 초대를 좀 해서, 초대라기보다는 이제 돈을 내고 입장을 하셔야겠죠. 근데 큰 비용은
저희가 안 하려고 하고요. 이 돈을 안 받으면 노쇼가 너무 심해요. 모든 행사들이. 그래서 뭐 10,000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참가비를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뭐 저희 강사님들 다 저희가 강사비를 드리고 강의비를 드리고 그런 행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고 정기총회에서 저희가 그때 또 승인이 떨어지면 곧바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맥주 투어 올해 또 진행합니다. 근데 작년 맥주 투어가 조금 어수선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제대로 시작하는 맥주 투어였는데 좀 준비가 조금 덜 된 상태로 시작을 해서 행사 하나하나는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약간 어수선하게 좀 진행됐다고 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올해는 정했습니다. 총 5회를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별 맥주 투어의 주제를 선정해서 그 주제에 맞는 브러리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지금 이미 섭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날씨가 따뜻해지면 시작을 하거든요. 4월부터 한 10월 사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2달에 한 번 정도, 매달 한 번은 저희가 해봤는데 여러 가지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2달에 한 번 정도 해서 총 5번 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마지막을 뭐 일본이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거 진행이 될지 모르겠고요. 뭐 저도 뭐 도쿄 예전에 맥주 개인적으로 이제 뭐 마시러 가봤었는데 뭐 재미는 있는데 그게 투어로 만들어질지는 조금 우리 기획하시는 하승하 이사님하고 김혜진 선생님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뭐 어차피 저희는 해외로 가는 거야. 뭐 국내외 투어 다 이제 스페셜 투어라고 하는 전문 여행사랑 같이 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 맥주 투어가 있는데, 대한민국 맥주 투어가 있는데 4번은 국내를 갈 것 같고 한 번은 가까운 해외, 뭐 일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요즘 일본이 지금 난리가 났죠. 막 불 나고 비행기 폭파하고 지진 나고 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가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일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진이 심상치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저희 해외 투어도 올해 역시 갑니다. 올해 해외 투어는 독일하고 체코를 좀 돌려고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시는 코스보다는 조금 외곽 코스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여행사랑 얘기하고 있는 코스는 일단 뮌헨을 좀 가려고 하고 있고요. 뮌헨은 뭐 저 같은 사람이야 진짜 많이 가서 솔직히 더 이상 안 가도 될 것 같다는 도시이긴 한데, 그래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계시고, 또 저희가 옥토버페스트라고 하는 그 기간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어서 뮌헨을 갔다가 짧게 갈 겁니다. 뮌헨에서 오래 있지 않을 거예요. 뮌헨에서 짧게 있다가 뭐 이제 오른쪽으로 쭉 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에딘거라든지 어디죠? 뭐 저쪽에 벨텐부르크라든지, 그거 해서 이제 체코 쪽으로 넘어가서 부데오비치, 체스키 부데오비치 갔다가 뭐 풀젠 갔다가 뭐 밤베르크에서 이렇게 좀 돌아와 볼까라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서 뉴렌베르크를 좀 들려볼까도 생각하고 있고, 뉴렌베르크는 솔직히 맥주로 크게 가볼 수 있는 곳은 아닌데 도시 자체가 굉장히 뭐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독일의 르네상스를 주도했던 약간 독자적인 르네상스가 있었던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어서 뉴렌베르크 좀 갔다 와볼까 하고서는 이렇게 좀 오른쪽으로, 보통 이제 독일 맥주 투어를 하면 뮌헨에서 여기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뭐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뮌헨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돌아볼까 하고, 마지막에는 그 있죠, 뭐 노인슈바이슈타이거인가요? 그쪽에 슈트르 쪽에 들려서 가볼까도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코스를 좀 가려고 하는데 옥토버페스트를 좀 껴볼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추석이 껴요. 그래서 저희는 추석을 그냥 통째로 해외에서 보내는 그런 코스도 한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독일, 체코 맥주 해외 맥주 투어는 기회가 되시면 꼭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고, 일반적인 뭐 개인으로 가시는 맥주 투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갔었을 때에 얻는 그런 경험들은 일생에 한 번 이제 할까 말까 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가격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비어도슨트 1월, 2월, 3월에 본격적으로 또 15주 시작을 하고요. 홍보를 빨리 해야 되는데 또 비어도슨트 빨리 홍보를 해서 이번에는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함께 비어도슨트 수업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2월에 마포 FM에서 그 독립 북 페스티벌을 해요. 각양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각양책인가? 하여튼 이 마포 FM 주관으로 하는 그 북 페스티벌이 홍대에서 있거든요. 저희 협회에서 좀 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뭐 책을 출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부스를 내고 그러진 못하고,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책을 냈잖아요. 맥주 한잔 할까요라는 책도 냈고 또 제 개인적인 책도 냈고요. 맥주의 시선이라는 책도 냈기 때문에 요런 책들을 갖고서는 맥주 문화를 좀 얘기하는 토크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2월이에요. 그리고 이게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되게 뭐 오시기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확정이 되면 좀 같이 오셔서 맥주 이야기도 하시고, 또 마포 FM에서 지금 이건 약간 대회비인데 또 맥주를 하나 만드신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맥주도 좀 드시면서 같이 맥주 이야기를 할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좀 오셨으면 좋겠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야 뭐 이제 뭐 맹무념의 밤도 있고 비어도스 밤도 있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요거는 좀 대회비이기 때문에 저희 협회원들만 좀 아는 사업, 요거는 저희 협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진행이 딱 들어가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 협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데 저희만큼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을 하는 협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보통 뭐 총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한번 모여서 이런저런 뭐 세미나를 한번 한다거나, 요게 이제 보통 협회의 행사들인데, 저희는 뭐 세미나도 하려고 하지, 여행도 국내외 하고 있지, 비어도슨트 교육도 하지, 또 북페스티벌도 참가하지, 또 뭐 여러 가지 맹무념의 밤, 비어도슨트의 밤, 또 아까 말씀 못 드린 뭐 중요한 사업들, 막 매달 사업일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좀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조금 부족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거의 분 단위를 깨면서 살았거든요. 분 단위로 살았어요. 뭐 책도 내고 막 교육도 하고 너무너무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 협회 쪽에서는 아주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별로 없어서, 물론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굉장히 협회가 잘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는 데서 너무 감사하는데, 개인적으로 내 에너지를 협회 쪽에 아주 조금 더 쏟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올해는 제 에너지의 꽤 많은 부분을 협회 쪽에 좀 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놀면 뭐에 들어봤습니다. 놀면 뭐합니까? 놀면 뭐예요?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뭐합니까? 나가십시오. 나가서 뭔들 하시면 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긴 합니다. 제가 이제 저보다 조금 어린 애들한테 여러 가지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뭐 사장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할 때 제가 뭐 대단한 훌륭한 삶을 살거나 또 지금 훌륭한 삶을 살진 않고 있지만, 저의 젊었을 때 했던 실수를 바탕으로 그런 실수를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좀 조언을 없이고 할 때가 좀 있는데, 그때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거는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게 중요하고, 노력을 얘기하면은 뭐 꼰대라고 하지만 되게 중요한 거는 노력입니다. 그쵸? 그냥 하고 꾸준히 하는 거. 꾸준히 하면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언젠가 보답이 오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꾸준히 하는 걸 못하죠. 바로바로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 극복하면 결국은 나중에 성과가 오긴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어렵지 않은 얘기를 좀 종종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목표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올해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좀 살아볼까? 그리고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직업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론 돈 버는 거는 거기서 돈이 나오는 건 뭐 몇 군데 안 되는데, 어쨌든 꽤 엔잡러로 살고 있어요. 글도 쓰고 있고 책도 냈고 작가,
그리고 뭐 양조사, 그다음에 독립맥주 공장의 어떤 회사의 대표, 또 협회장, 또 지금처럼 마포 FM이라고 하는 공중파의 뭐 PD 겸 진행자, 완전 엔점나예요. 그리고 제 프로필을 쭉 보면은 너무 많은데 거기에 공통된 건 다 모두 맥주죠. 뭐 큰 돈은 못 벌고 있습니다. 근데 간신히 먹고 살 정도의 돈을 벌고 있지만 어쨌든 뭐 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나라는 사람의 이제 사회적인 정체성이죠. 사회적인 정체성에는 맥주가 빠지지 않고 있고, 그런 정체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2024년에는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조금 집중해 볼까, 이런 고민들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작가라고 하는 맥주 컨텐츠 작가, 글 혹은 뭐 이런 방송도 괜찮고, 이런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조금 더 세워보자라는 목표를 개인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약간 뭐 학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단순히 테이스팅하고 뭐 단순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맥주 인문학이라고 하는 좀 거창한 이름으로 뭔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인문학에 걸맞는 지식을 조금 더 내적으로 채워보자라고 하는 목표를 좀 세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작가랑 다 연결되는 건데, 글을 쓰는 게 결국은 내가 많이 경험하고 알아야지만 결국 거기서 뭔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합해서 쓰는 거는 결국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을 결국은 글로 쓰는 게 굉장히 좋은 글이고 만족할 만한, 또 개인적으로 만족할 만한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작년에 되게 많은 일들을 했고 경험을 했고 바쁘게 살아왔는데 내적으로는 약간 고갈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올해는 그런 것들을 채워보는 일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저의 글이나 이런 방송으로 다시 나오겠죠. 그래서 작년에 내가 뭘 못했지? 라고 봤더니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책을 정말 많이 못 읽어서 올해는 책을 시간 되는 대로 좀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샀고 읽고 싶은 책도 지금 되게 많고, 저는 책을 좋아해서 욕심도 많고 그래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사람인데 한 2, 3년간 책을 너무 못 읽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한 책만 그때그때 보고 또 그런 것도 좀 있어서 올해는 좀 폭넓은 분야의 책을 다시 한번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봤던 책들, 예를 들어서 뭐 맥주랑 직접 관련은 없지만 뭐 이기적 유전자라든지 코스모스라든지 약간 고전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고전들을 좀 다시 한번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못 읽었지만 이제 조국 선생의 어떤 그런 법 관련된 책들, 뭐 그런 책들 좀 보면서 뭐 인문, 사회, 과학, 법 뭐 이런 쪽에 좀 지식들을 접하고 저만의 해석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한 달에 한 권 읽기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한 달에 최소 2권 정도는 책을 좀 읽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제일 잘했던 거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책을 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몸무게를 줄인 거였어요. 제가 맨날 한다 해서 못했던 게 이제 저의 몸무게를 줄이는 일이었는데, 작년에 조금 독하게 마음먹은 건 아니고 좀 규칙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운동도 하고 먹는 거를 조절을 했더니 그래도 꽤 많은 체중이 빠져서 지금 몸이 되게 가벼워졌거든요. 한 15kg 정도의 지방을 덜어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굉장히 나름 개인적으로 뿌듯한 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쨌든 이 몸을 계속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 건강해야지만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심각한 건데, 개인 유튜브 채널을 하나 좀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마포 FM 알쓸맥잡 유튜브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방송도 되고 있고, 지금 뭐 유튜브는 올린 지 한 2년? 3년 됐나? 하고 방송은 뭐 한 4, 5년 된 것 같고 하고 있는데, 이 마포 FM 유튜브에서는 전달하기 좀 힘든 컨텐츠들, 예를 들어서 맥주를 마시면서 맥주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주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본다든지, 아무래도 마포 FM이라는 공중파이기 때문에 좀 제가 말을 좀 정제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개인 유튜브 채널은 좀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래서 맥주라든지 뭐 사회라든지 뭐 개인이라든지 그래서 주위에서 유튜브를 하라는 얘기가 진짜 옛날부터 많았거든요. 몇 년 전부터 저한테 유튜브 좀 개설하세요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유튜브 개설해봤자 꾸준히 하지도 못할 것 같고 너무 바쁘기도 했고 또 어떤 컨텐츠를 담을지가 너무 고민이 돼서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맥주 유튜브 채널들이 좀 국내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제가 해봤자 뭐 비슷한 레벨이 나올 것 같아서 비슷한 컨텐츠들이 나올 것 같아서 뭐 그러려면 굳이 유튜브 채널을 개인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요즘 생각하는 거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을 하면 어떨까? 물론 맥주에 대한 얘기가 주가 될 것 같아요. 또 맥주를 갖고 그냥 사는 얘기를 하는 유튜브 채널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뭐 구독자 없어도 됩니다. 그냥 하는 거죠. 뭐 제가 원래 대외적으로 나서서 뭘 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 성격이고 INTP거든요. 안 좋아하고 얘기도 원래 잘 못하고 그리고 제가 도드라지는 것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런 것들이 되게 꺼려졌는데 조금 용기를 내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제가 만약에 오픈을 하게 되면 옛날에 맥주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브 채널을 해보자라는 게 되게 강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맥주를 매개로 그냥 사는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개설을 해볼까? 그래서 거기서는 맥주를 마시면서 뭐 맥주 테이스팅도 하겠죠? 하지만 이제 맥주 뭐 업계에 대한 얘기도 조금 더 직설적으로 또 좀 더 훨씬 주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제가 하고 있는 고민들 이런 것들도 맥주를 한잔 하면서 뭐 이런 아주 주관적인 방송을 하나 해볼까?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구독자 없어도 됩니다. 구독자 없어도 되고 편집 너무 귀찮은데 편집도 좀 간단히 하는 뭐 그런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개설을 해볼까라고 하는 게 지금 저의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목표들을 좀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맥주실록 좀 계속 오마이뉴스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어떤 주제로 맥주실록을 좀 연재를 해볼까? 맥주로 콘텐츠가 고갈이 되지 않게 하는 약간 그런 어떤 조바심도 좀 있거든요. 계속 맥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고민을 계속하고 이게 은근히 또 스트레스예요. 맥주 얘기로 글을 뭐 한 100개, 200개, 300개 쓸 수 있을까? 그 콘텐츠가 그렇게 나올까? 결국은 제가 공부하기 나름이거든요.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서 맥주실록은 이런 좀 주제를 좀 잡았어요. 맥주 재료와 양조에 대한 얘기를 좀 재밌게 풀어보는 세션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요. 오마이뉴스에 들어가는 글입니다. 그 다음에 크래프트 맥주 관련된 조금 개인적인 인문학 소견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한국 맥주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좀 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한국 맥주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재밌는 부분들을 좀 찾아내서 전달해 드리는 걸 올해 맥주실록에서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일제강점기 시대, 그 다음에 1933년이겠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해방, 의회의 어떤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쭉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맥주의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을 뭐 재밌는 이야기들 있으면 좀 해보려고 하고 이런 건 이제 자료 조사들이 좀 필요하겠죠.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옛날 신문들을 쭉 뒤져 봐야 돼요. 제가 이걸 해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백스피릿이라고 하는 넷플릭스를 자문을 하면서 제가 그 스토리를 다 잡았거든요. 그래서 자문을 하면서 정말 엄청난 자료들을 제가 좀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좀 바탕으로 해서 한국 맥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재밌는 주제를 잡아서 써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맨날 해외에 있는 역사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하반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좀 주제들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또 열심히 한 해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니까 벌써 힘든데 힘든 생각하지 말고 올해도 목숨이 붙어있을 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보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져보죠. 여러분들도 좀 화이팅 하시고요.
살아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고 살아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의미 있는 거,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그런 계획과 목표를 세우시고 하나하나 이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노래는 장기하의 해 준비했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알쓸맥잡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